네, 장마감 이슈들 잘 확인을 하셨는지요? 자, 이제 특징주 탑픽 종목까지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함께하실 두 분 인사 나누죠.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청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 좀 힘있게 좀 출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주식을 부탁해 함께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께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고요.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생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모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두 분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각 종목별로 얽힌 이슈들 부터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경보제약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약주들이 시세를 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감기약과 해열제, 또 항생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급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물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면 국내에서도 해열 진통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시장에서 16%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나무가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죠. 오늘 카메라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면 수주가 확대될 거란 기대가 투심에 영향을 줬는데요. 나무가의 강세로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자화전자 등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최근 반도체 부진으로 인한 하락세를 뒤로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4%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올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3분기 유례없는 단기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한때 1,400원까지 돌파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소부장 기업들이 그 수혜를 톡톡히 입었습니다. 다음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와 플랫폼 기술 거래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저평가 요인을 해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젠과의 계약으로 기술력을 입증했고 또 여러 기업들과 물질 이전 계약도 맺은 만큼 기술 이전이 계속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3%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청으로부터 30mm 차륜 형대 공포 2차 양산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8,400억 원대로 2021년 매출의 13% 규모인데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글쎄요. 마음속에서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있으실 텐데 자,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이 꼽은 탑픽 종목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확인하죠. 자, 하청환 본부장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하셨고 조선일 매니저께서는 네,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주셨습니다. 예.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탑픽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주셨어요. 네. 오늘 좀 실적주로 급부상하는 그렇죠.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힘든 모습들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반도체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너무 주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네. 관련주들도 너무 힘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이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와 이게 잠깐만요. 네. 네. 예, 금년에 아시겠습니다만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예. 떨어졌죠. 예. 네. 이게 지금 1월 14일 날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4,000원대까지 무려 한 50% 이상 주가가 조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기준에 한 56%, 58%를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적자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 4, 4분기 때 턴어라운드 가능성 높고요. 왜냐하면 환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올해 8월 18일이죠. 목요일부터 해서 1,300원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 거의 4개월 동안 얼마 전이죠. 12월 20일까지 1,300원대 위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4개월 동안 강달러에 대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장비들이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소재 관련 회사인데 너무 지금 그 반도체 쪽이 안 좋다 보니까 50% 가까이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슈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 이슈와 함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인데요. 2021년 3월 달에 덕산 넷워크워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 분야인 방위산업과 함께 기본적으로 우주항공, PNT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관련해서 매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가 이 약간의 이슈가 좀 멀어지긴 하긴 하지만 이 회사 중에 하나가 자회사죠. 미얀마에 지금 공장을 통해서 이 제품군을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관련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탄력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위축이 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많이 빠지고 물론 강달러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 예. 그래서 좀 메이크업이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나 과연 반등을 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지금 강달러로 가다가 지금 예. 환율이 이제는 예. 1,20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약발이 또 끝난 거 아닌가라는 또 물음표를 달아볼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또 답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00원대로 안착이 되면 내려가면은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숄더볼,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재료를 만들고 있는 거를 국산에서 또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얀마에서 지금 만들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또 호재가 또 반영이 되겠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수급을 미얀마에 있는 자회사에서 지금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이슈도 제가 보기에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이슈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약간 좀 마진이 떨어지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를 공장에서 미얀마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세를 완충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바닥을 잡고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 상승 수혜를 좀 톡톡히 받고 네. 방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4분기 실적주를 봐야 할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 상승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 또 어떤 업종이 있을지 만약에 네. 투자 아이디어 얻어본다면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지금 12월라서 좀 꺾이긴 해도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그렇다면 정말 주가에 좀 반영이 될런지 이런 네.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아무래도 네. 환율에 대한 조정은 네. 뭐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74원 80점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음식료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또 하거든요. 시세 많이 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달러와의 이런 환율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제품의 가격 자체는 이미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료 부분은 안정적으로 매출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 지금 최근에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오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요. 그 강달러 수혜에 힘입어서 덕산 하이메탈이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달러 좀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탑픽 종목을 봐야죠. 하청원 본부장님. 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었던 한데. 그러니까요. 예. 네, 방산 우주항공 대표 네. 업종이잖아요. 한동안 방산주 좀 잠잠하긴 했었죠. 그러니까요. 또 네. 갈 만큼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제 방산주는 이제 이전에는 내수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수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좀 시장의 흐름을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수주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기조가 뭐 지금
지금 올해 이 12월만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가 3개나 나왔고 합해 보면은 매출이 전년 매출액 대비 한 23, 4%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주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뭐 그게 이제 방위산업청 쪽도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해외에 대한 또 수주 기대감도 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이런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매출의 비중이 방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 업황이라든지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향후에는 이제 우주 산업 쪽에서는 특히나 우주 엔진 쪽이 항공 엔진 쪽이 매출 비중의 2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 역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또 다른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시장의 확대 그리고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수주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항공우주 쪽이 어떻게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가의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끊기긴 했지만 최근에 거의 뭐 10거래일 이상 연달아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사실 사모펀드와 투신 금융투자 같은 수급이 붙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저 정부 정책 관련해서 네. 워낙 그 우주 개발 쪽에도 힘을 쏟다 보니까 관련주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방산 쪽도 있고 우주 개발 쪽도 있는데 어느 네. 쪽에 또 비중을 더 크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방산 쪽으로 네. 치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오는 것은 방산 쪽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은 네. 정부가 주도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려면 소형위성 쪽은 뭐 단연 돋보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럼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요. 네, 이 방산 쪽 모멘텀 네. 좀 집중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북한의 무인기가 또 김포 영공에 침범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그렇죠. 또 최근 방산주들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방산주들 지난번 랠리에서 좀 상승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에 또 한 번 추가적인 상승 그렇죠. 기대해 볼 수 내년 있을까요? 초를 좀 염두에 두고 네. 다시 봐도 될지 하는 질문을 저는 이제 드려봤는데. 약간 이게 의심이 드는 게 의심이요? 예, 예.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지금 이제 화면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네, 어떤 차트일까요? 7만 1,000원에서 7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예. 지금 아. 거기다가 8만 원인데 8만 5천 원도 매물대가 두터운데 이게 꼭 지금 보니까 이전에 2021년 삼성전자를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 4분기 때부터 실적이 계속 좋아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죠. 방산주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엄청난 지금 시세 분출을 좀 했죠. 예, 지난 금년 9월 달까지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이후로 그 고점대를 빨리 넘어야 되는데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 약간 의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슈가 부각이 돼서 이제 원래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미사일 한번 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비행기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범했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장중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약간 매물대를 못 넘으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이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네. 차트들을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지금 9월달, 10월달 정도 고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차트가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빨리 못한다면은 횡보를 하고 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들은 예, 예. 악성 매물대가 많다는 어. 의견 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반론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산주를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신다는데 본부장님 이거에 대한 반론은 혹시 있으실까요? 예. 물론 이제 뭐 오늘 빅텍 같은 경우가 시간에서 2.3% 일단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량도 조금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인기가 와서 만약 폭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상한가는 거의 뭐 기정사실한데 일단은 왔다가 그냥 그
큰 뭐 이슈는 네,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이런 보니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또 네. 최근에 잦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시간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주가 이전에는 내수 위주였고 네. 정부에서의 이런 예산안에 따라서 사실 조금 한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장의 캐파가 형성이 되고 실적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수출길이 확실하게 열렸죠. 그게 뭐 천공부터 시작해서 좌주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시장의 그런 캐파가 커졌다고 보셔야 되고요. 향후 수주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폴란드에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방산 쪽은 수주의 규모 자체가 조 단위가 많거든요. 해외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추가적인 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관점입니다. 아, 네. 참. 이제 좀 지나 보면은 그 답을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하시고 네. 움직여야 되겠군요. 자, 이제는 남은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경보제약입니다. 경보제약.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감기약. 제약주들이 다시 예. 한 번 또 시세를 내고 있어요. 야, 이 감기약 가지고 이렇게 대란이 올 줄이야. 네.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합니다. 아, 두 분 다 노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왜일까요? 사실 지난주부터 뭐 제약주부터 시작해서 네. 뭐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주들, 뭐 응급실 관련주들까지 또 시세를 한 번씩 순환매로 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순환매는 좀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허.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순환매는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차트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오늘 또 차트를 좀 보시면은 9,000원대에 상당히 지금 매물대가 많습니다. 지난 그 2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9,850원대까지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졌는데 오늘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갖추라고 기다렸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00원대 매물대를 부딪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장애물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9,000원대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 이게 거꾸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매물대를 못 뚫을 시에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2월 15일 날 아마 누군지는 모르겠죠.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를 바닥에서 매수했던 매수자가 털고 나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만약에 이게 굉장히 강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는 이유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그리고 차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그러니까 파동상으로 3차 파동을 해야 되는데 이 파동을 못하고 지금 떨어진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매물대를 못 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고 매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괜찮습니다. 종목이 뭐 급등하면서 그런 윗꼬리 같은 거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지만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네.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한 2주 정도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차트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감기약 관련주들이 경보제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계속 진행이 돼 버린다. 예. 했을 경우에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이죠. 봤을 때는 이 경보제약보다는 예.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각처에서 통보를 했던 게 뭐냐면 총 18개 회사에다가 앞으로 감기약이나 진통제 관련해서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현재보다 12월 달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에 달별로 만들었던 그 제조된 약 대비 50% 이상 증가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분명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추워지고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국인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와서도 약을 엄청나게 사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슈가 제가 봤을 때 한 2월달, 3월달까지 지속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경보제약보다는 다른 종목이 제가 보기에 선두 종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기약 관련해서 네. 경보제약은 좀 달리 떨어질 수 있어도 분명 관련 종목은 좀 눈에 보일 것이다. 네. 말씀이에요.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로 나무가입니다. 또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오르더라고요. 저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노예요. 두 분 다 노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가긴 갔는데 네. 충분히 갔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 하창원 본부장님께 이쪽 나무가는 의견을 여쭙죠.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숨 네. 한번 살짝 네. 쉬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CES 쪽에서의 XR 부분을 본다면 사실 추가 상승을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긴 했는데 이전 거래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사실 거래량이 아예 확실하게 터져주면서 그러니까 이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더 나왔다라면은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고점을 뚫어주는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조금은 애매하게 나와서 이게 잘못하면 힘이 좀 소실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 2, 3거래일은 음봉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던 그 이제 CES에 대한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일단 이전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 번 정도는 한 템포를 쉬어갔다가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노 의견을 좀 드렸고요. 다만 뭐 이제 3D 센싱 쪽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10년 정도 넘게 네.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듈 개발들을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카메라 모듈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3D 쪽으로 넘어지고 있고 이 3D 센싱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XR 쪽에서 우리가 이제 화면 보면 이제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모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사실 CES에서 XR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선익 시스템, 코세스 이런 XR 관련된 기기들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좋은 모습이 나온 것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단기 조정이 한번 있고 거래량에 따른 약간의 쉬어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노 의견을 드렸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정받았을 시에는 신규 매수가 그렇죠.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신 분업 자체 좀 좋게 보시니까. 네. 예, 만약에 근데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6,150원 이하로는 한번 내려와야 네. 눌림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볼만은 하다. 네. 네. 현 시점에서는 노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하나 남았어요. 이제 네. 레고캠 바이오가 되겠는데 글쎄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난 2년간 엇갈렸어요, 의견이. 네. 자, 지금 차트를 레고캠 바이오 한 주봉 차트를 쭉 보시면요. 한 2년간 이 상단을 연결한 이 저항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항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2년 동안 그렇게 하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네. 이번 시점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증권가에서는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예스 의견을 주신 조선일 매니저님. 조선일 매니저님. 그럼 이번에 좀 저항선 예. 뚫어낼 수 있겠다 보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레고康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약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돼 있죠. 지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글로벌 관련해 갖고 제약사의 플랫폼 기술 거래를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좀 큰 금액입니다. 이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다중 표적 세포 관련해 가지고 요 관련 플랫폼을 12억 5천만 달러, 그렇죠? 그래서 암쟁한 기술 수출을 했는데 이게 1조 6천억 규모예요. 근데 이 그 암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약사인데 레고캠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이 ADC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플랫폼 관련해서 물질을 이제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총 5개 분야의 표적에 대해서 ADC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제약업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계약을 1조 원 넘게 했다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45일 내에 계약금이 들어오는데 일부만 들어와요. 거기다가 선급금 규모는 많지 않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표적이 진행되면서 이게
적용이 맞게 된다면 레고퀸 바이오에서 아까 말씀드린 암젠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외에도 규모별로 지금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규모별 단계별로 이제 매출 규모도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마일스톤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레고콘 바이오가 그전에 뚫지 못했던 매물대를 뚫을 것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탁 터진다는 이점에서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네. 불을 당길 수 있을 텐데. 반면에 하창훈 본부장님은 노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주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첫날에도 이제 음봉 마감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살짝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초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계약금이 네. 많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해주신 대로 표적이 잘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단계별로 돈이 들어오는 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만약에 초기 계약비가 조금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기대감에 따른 부분은 다소 소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표적에 대한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결국에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적인 필요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 갭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갭을 한번 메웠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마일스톤이 실질적으로 좀 크게 나오는 그 시점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이미 갭을 띄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시점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후발적으로 정말 마일스톤이 크게 터져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주가에 강력한 연쇄적인 흐름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바로 당장 이어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있어서 시점을 조금 더 재보자라는 관점에서 노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왔듯이 앞으로 좀 하향 쪽으로 다시 차트를 그려갈 거다. 그래서 네. 밀리면 그때 접근하자. 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특징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하청환 본부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